경북 구미에 있는 유리 가공 공장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질소가스가 새나가면서 이 사고로 통조했던 화학물질은 현재 4명으로 의식 불명 상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며 최근 새로운 화학물질이 끊임없이 개발 등록되면서 그 수가 세계적으로 1억 3,700만 종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신종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사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종종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화학사고의 대표적인 국내 사례인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구미 국가산업단지 한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부상 18명,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 종사자 수천여 명이 고통을 호소했던 대형 화학사고였는데요. 그 자료 화면 함께 보시죠.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인체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불산으로 공장 작업장에서 불산을 공급하던 20톤 탱크로리가 터지면서 새어나온 겁니다. 순식간에 인근 지역으로 퍼진 유독가스로 공단 일대가 화학전을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학사고 시 발생한 환자의 응급처치 교육과 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진 전문 교육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대형 화학사고 인명피해에 대비해 의료진의 전문 의료 대응 준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화학사고 시 응급 의료진의 대처 요령 및 응급 처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경우 응급실에서는 어떤 처치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먼저 응급실에서 화학사고 환자에게 시행되는 초기 평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의료진은 보호복을 착용한 채로 환자의 기도 유지를 위해 의식이 없으면 기도기를 삽입합니다. 전문 기도 유지가 필요하면 기도 삽관을 시행합니다. 필요시 산소 투여 및 백밸브 마스크로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의료진은 순환 상태 확인을 위해 혈압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심전도와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합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의식, 신경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이름, 현재 날짜, 현재의 장소를 묻고 동공 반사를 확인합니다. 의식이 확인되면 의료진은 환자의 의복을 제거하고 환자에게 사고 상황을 질문하여 확인합니다. 응급실 환자의 초기 평가가 끝나면 2차 평가를 진행합니다. 응급실로 들어온 화학사고 환자의 2차 평가는 다음을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앰플, 합병증 확인, 기존 있던 문제 확인, 외상, 화상 확인, 독성 증후군 확인이 있습니다. 먼저 화학사고 환자의 병력 청취부터 시작합니다. 노출된 화학물질, 음주 여부, 마지막 식사 시간, 구토 여부와 횟수를 확인합니다. 또 흡입, 피부, 점막 중 어떤 방법으로 노출되었는지, 노출량이나 노출 정도를 확인하고 노출 후 시간 경과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앰플에 따른 내용을 물어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환자 정보의 습득을 위해 독성 화학물질의 합병증, 평소의 의학적 문제, 외상이나 화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끝으로 화학물질 중독 증상을 확인해야 하는데 원인 화학물질의 그룹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극성 기체 독성 증상, 질식 증상, 콜린성 독성 증상, 접촉 자극성 독성 증상, 탄화수소 화합물 독성 증상이 있습니다. 화학사고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오면 1차 평가, 2차 평가 등 단계적으로 확인할 게 참 많군요. 초기 평가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처치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물론 초기 평가 중이라도 환자 상태가 악화된다면 그에 대한 신속한 소생 처치가 시행돼야 합니다. 다음은 응급실 내에서의 핵심 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실에서의 핵심 환자 처치는 화학물질의 흡수 방지를 위한 처치, 보존적 처치, 물질 제거, 해독제를 이용한 처치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섭취한 경우 위장관에 있는 화학물질의 흡수 방지를 위한 처치가 필요하겠죠. 위세척은 위에 직접 관을 삽입하여 관을 통해 흡인함으로써 위 속의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며, 활성탄은 화학물질을 흡착하여 체내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화학물질이 이미 신체 내로 흡수된 경우 소변을 통해 화학물질을 배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치로는 소변의 알칼리화와 강제 인요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은 소변 배출이 용이한 특정 화학물질에만 해당되어 전문가와 상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소변 배출 외에도 화학물질이 체내 흡수된 경우 화학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처치법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관류, 혈액여과, CRRT라고 불리우는 혈액투석 지속 신대체 요법인데요. 각각의 처치법에 따른 적응증에 따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대부분의 화학 물질에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은 해독제가 있는 화학 물질을 잘 알아두어야겠죠? 하지만 해독제가 없더라도 앞서 알려드린 기본적 보존 치료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핵심 처치법들을 잘 숙지해주세요. 응급실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해독제는 아트로핀, 중탄산 나트륨, 칼슘, 카르니틴, 플루마제닐, 글루카곤, 인슐린과 포도당, N아세틸시스틴, 날록손, 프랄리독심 등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구하기 어렵지만 화학물질 중독 시 사용 가능한 해독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페록사민, 1.5% 디코발트 EDTA, 디곡신, 스페시픽 팹, 에탄올, 포에피졸, 하이드록소코발라민, 메틸렌 블루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 현장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으며 화학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인명구조의 최일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사고 응급의료진 여러분. 응급의료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응급의료대응법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야말로 어떤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기름길입니다.